제가 진료실에서 또는 동네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뵙되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웃끼리 만나시면 이런 걱정 많이 나누시지요. 아이고, 김 여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밤에 잠을 턱 못 주무셨나 봅니다. 눈밑이 퀭합니다. 이웃집 박 사장님도 마찬가지라네요. 다들 밤마다 잠과 전쟁을 치르신다고요? 천장만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가겠다 싶은 마음에 덜컥 겁이 나신다는 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저 잠 좀 못 자는 것뿐이라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자식들한테 병원비로 수천만 원, 수억 원 짐을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불면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까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10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우리 뇌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아주 무서운 독성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치우는 시간은 오직 우리가 깊이 잠든 밤뿐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이 쓰레기가 뇌에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치매 위험이 2배, 아니 3배까지 높아지는 겁니다. 어디 치매뿐인 줄 아십니까? 혈압은 혈압대로 오릅니다. 혈당은 혈당대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이 밤잠을 설치면 그 병이 10배는 더 나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병입니다. 내 남은 노후를 통째로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잠 못 드는 환자들의 뇌를 연구해온 올해 58세 뇌신경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제가 왜 30년 동안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잠과 뇌 하나만 파고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모두 하나같이 잠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과거 10년 동안 지독한 불면증으로 매일 밤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었던 수면 난민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에는 정말 의사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스트레스로 폭식을 하니 체중은 15kg이나 불어났습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나빠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이구나. 매일 밤 절망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수면제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무셨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동의보감이며 옛 의서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돈 한 푼 안 드는 바로 이것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10년간 먹던 수면제를 단번에 끊게 만든, 그리고 제 환자 수천 명의 인생을 바꾼 그 기적의 비결을 이 자리에서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밤 챙겨 드시던 따뜻한 우유가 사실은 왜 내 잠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잠을 훔쳐가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병원 갈 필요 없이 수면제 살 돈 수백만 원을 아껴줄 베개 밑에 이것 하나만 넣어두면 수면제보다 100배 안전하고 강력한 효과를 보는 천연 수면제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우리 집에 누구나 있는 쌀 한 줌으로 단 5분 만에 기절하듯 잠드는 특급 비법까지 전부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불면의 밤이 끝날 겁니다. 내 남은 인생 병원비 수천만 원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세 박경철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경철 어르신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헌신하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퇴직이 문제였습니다.
10년 전 퇴직하고 집에만 계시게 되면서부터 그 지독한 불면증이 시작된 겁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안 먹어본 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 10시에 잠자리에 누워도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드나 싶으면 아침 6시에 눈이 떠져 버린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잠과 씨름하는 남편 때문에 옆에 있던 아내분까지 덩달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아내분은 몇 년 전부터 안방을 나와 작은 방에서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박경철 어르신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딱 하루라도 좋습니다. 깨지 않고 푹 자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보는데 꼭 10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경철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분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을 쫓아내기 위한 행동만 골라서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잠을 훔쳐가는 최악의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꼭 손가락으로 꼽아보십시오. 첫째, 잠 잘 오라고 밤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드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텔레비전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내 잠을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따뜻한 우유가 잠에 좋다는 이야기는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트립토판이 잠을 유도하려면 엄청난 양의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과 유당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이 젊을 때 같지가 않습니다. 소화 효소도 적게 나옵니다. 밤에 우유가 들어가면 그걸 소화시키느라 위장이 밤새도록 끙끙대며 일을 해야 합니다. 위장이 쉬지 못하면 우리 뇌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단지 이 밤에 마시던 우유 한 잔만 끊고도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따뜻한 우유의 배신입니다. 속 편하자고 마신 우유가 오히려 위장을 괴롭히고 뇌를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둘째, 피곤하다고 오후 늦게 낮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른할 때 15분, 20분 잠깐 눈 붙이는 것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 그것도 1시간, 2시간씩 길게 주무시는 낮잠은 밤잠을 통째로 도둑 맞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차곡차곡 쌓였다가 밤에 한꺼번에 터지면서 잠이 오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낮잠을 자버리면 이 수면 욕구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저녁밥 먹기 직전에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부르니 저녁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밤이 되어도 뇌가 하나도 졸리지가 않은 겁니다. 낮잠은 꼭 오후 2시 이전에 20분을 넘기지 않게 주무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셋째,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겁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 파란 불빛, 블루라이트만 문제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기억해야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도 보고 과일도 깎아 먹고 자식 걱정, 나라 걱정도 하다 보면 뇌가 이렇게 기억해버립니다. 아, 침대는 일하고 놀고 걱정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막상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잠자는 스위치 자체가 고장나버린 겁니다. 침대는 오롯이 잠자는 용도로만 쓰셔야 합니다. 누워서 15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차라리 거실로 나오십시오. 조용한 책을 좀 읽다가 다시 졸릴 게 침실로 돌아가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넷째, 건강을 챙긴다고 밤 늦게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퇴근하고 저녁 먹고 밤 10시, 11시에 땀 흘리며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렇게 땀을 빼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죠? 완전한 착각입니다. 잠이 들려면 우리 몸의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밤 늦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을 끄려고 하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은 물론 건강에 최고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그러니까 저녁 7시 이전에는 모든 운동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마지막 5째 습관입니다. 밤에 목마르다고 새벽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 방광에 약해져서 밤에 꼭 한두 번씩 화장실 가느라 깨시죠? 이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이 야간뇨가 깊은 잠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잠결에 일어나 화장실 갔다가 목이 마르다고 물을 한 칸 마시러 다시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시간 뒤에 또 화장실 가려고 깨게 됩니다. 스스로 잠을 깨우는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 입술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만 하셔야 합니다. 박영철 어르신은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영철 어르신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나쁜 습관부터 당장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돈 안 드는 천연수면제를 오늘 밤 당장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정보는 제 30년 의사 경험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 치료나 의사의 처방에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시라면 또는 다른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더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꼭 약속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병원 갈 필요 없이 수면제 살 돈 아껴주는 천연수면제 5가지 보물을 공개합니다. 전부 우리 주변에서 돈 1,000원, 2,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라벤더입니다.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는 잘 모르셨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라벤더 향기 속에 들어있는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뇌에서 걱정 스위치 역할을 하는 편도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안정시켜줍니다. 마치 천연 신경 안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걱정이 많고 불안해서 잠을 못 드는 분들에게는 이 라벤더만 한 것이 없습니다.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말린 라벤더를 작은 면주머니나 다시백에 가볍게 한 주먹 정도 담으십시오. 너무 많이 넣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걸 베개 밑이나 베개 파로 옆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겁니다. 밤새 은은한 향기가 올라오면서 뇌의 긴장을 스르르 풀어줄 겁니다. 시장에서 말린 라벤더를 사셔도 좋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결 하나 더. 라벤더에 캐모마일을 조금 섞어주면 그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마치 좋은 친구 둘이 힘을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 바로 쌀겨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 쌀을 깎아낼 때 나오는 껍질, 그 쌀겨에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아주 기특합니다. 예민해진 신경을 차분하게 다스려서 잠의 질을 아주 높여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쌀겨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도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밤에 자다가 다리에 쥐가 닿아서 깨는 경우 많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수면학회지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의 80% 이상이 이 마그네슘 결핍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쌀겨가 바로 그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천연 마그네슘 덩어리입니다. 이 정도면 종합 천연 수면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쌀겨 활용법도 아주 쉽습니다. 깨끗한 면주머니에 밥숟가락으로 쌀겨를 2~3 숟가락 정도 넣으십시오. 그리고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방앗간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벤더와 이 쌀겨를 3:1 비율로 섞는 겁니다.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다리에 쥐가 나서 잠 못 드는 분들께는 이만한 명약이 없습니다. 셋째는 소리피입니다. 어르신들, 맑은 날 소나무 숲에 가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심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시죠? 그게 바로 소립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피톤치드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뚝 떨어뜨려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 결과를 보니까 피톤치드 향을 30분만 맡아도 이 코르티솔 수치가 30%나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잠자리에 이 손입주머니를 두는 것은 내 방 침대에 작은 소나무 숲을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소립은 특히 한 번 잘 말려두면 향이 한 달 이상 아주 오래 갑니다. 또 베개 주변의 나쁜 균들도 막아주는 고마운 효과까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소립을 꼭 그늘에서 바스라질 정도로 바싹 말리십시오. 햇볕에 말리면 좋은 향이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말린 소립을 한 주먹 정도 공기가 잘 통하는 주머니에 넣어서 베개 옆에 두고 주무십시오. 여기에 쑥 한 줌 그리고 말린 귤 껍질을 조금 더하면 향도 훨씬 좋아집니다. 쑥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서 그야말로 잠을 부르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넷째는 계피입니다. 이것은 특히 밤에 손발이 차가워서 잠들기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혈당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써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피를 그냥 음식에 넣어 먹는 향신료로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계피는 약입니다. 계피의 그 독특한 향을 내는 성분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서 잠이 솔솔 오게 합니다. 하지만 계피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밤중에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면 우리 몸이 놀라서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계피가 바로 이 혈당 널뛰기를 막아줍니다. 또 꽉 막힌 혈관을 뚫어서 손끝, 발끝까지 피를 잘 돌게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계피는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가루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가루가 날려서 잠결에 코로 들어가면 기관지를 자극해서 오히려 기침을 하게 됩니다. 꼭 통계피를 쓰셔야 합니다. 손가락만한 통계피 2~3조각을 면주머니에 넣고 손으로 살짝만 으깨서 향이 올라오게 하십시오. 그걸 베개 밑에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5째는 쑥과 대추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몸이 허하고 잠 못 들 때 가장 많이 쓰시던 약재가 바로 쑥입니다. 쑥은 성질이 아주 따뜻합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 특히 아랫배가 차서 밤에 화장실 들락날락하느라 잠 깨는 분들에게 이 쑥이 정말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뱃속을 편안하게 데워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여기에 대추를 더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입니다. 잘 말린 쑥 한 줌과 씨를 뺀 대추 서너 알을 함께 주머니에 넣어 머리맡에 두고 주무셔 보십시오. 아마 조상님들의 지혜에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베개 밑에 넣어둘 보물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라벤더, 쌀겨, 소립, 계피, 그리고 쑥과 대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천연 수면제를 알려드렸어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좋은 인삼 녹용이라도 제대로 다려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30년 진료 경험을 모두 담아서 이 보물들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옳은 사용 비법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첫째, 너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정확한 양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맛이 안 나죠.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지 않습니까?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조금 둔해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하게 사용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채질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라벤더가 좋다는 말에 주머니 한가득 채워서 베개 옆에 두셨다가 밤새 머리가 맑아져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랜 경험으로 찾은 황금 비율을 딱 정해드릴게요. 라벤더 같은 허브 종류는 가볍게 쥔 한 주먹 정도, 쌀겨는 밥숟가락으로 2~3 큰술, 통깨피는 손가락 길이로 2~3 조각,
쑥도 가볍게 한 주먹입니다.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잠을 부르는 나만의 습관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반복해서 알려주면 처음엔 칭얼대더라도 나중에는 때를 쓰지 않고 스스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자명종이 울리면 우리 몸이 저절로 깨어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 환자분 중에 매일 밤 9시만 되면 꼭 15분간 잔잔한 음악을 틀고 베개 밑의 쌀겨 주머니를 넣는 것을 2주간 반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음악만 들어도 저절로 눈이 감기신다고 정말 신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베개 밑에 향기 주머니를 미리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방 안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거나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는 등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스스로 수면 모드로 전환될 겁니다. 셋째,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향기는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햇빛이 우리 몸에 참 좋지만 너무 강하게 직접 쬐면 피부에 해로운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기관지가 약하시니 이 점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향을 맡는다고 주머니를 코에 직접 대고 킁킁거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이재석 어르신은 솔잎가루를 거지에 대충 싸서 주무시다가 밤새 기침을 하고 목이 칼칼해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향기가 오히려 잠을 방해한 셈이죠. 그러니 꼭 촘촘한 면주머니에 잘 담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어서 은은하게 향을 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 방 안 공기를 한번 싹 바꿔주시면 정체된 향기는 날아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튼튼한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천연 수면제들은 좋은 집을 짓는 연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을 땅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밤에 우유 마시기, 늦은 낮잠,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기, 밤 늦은 운동, 새벽에 물 마시기, 이런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좋은 향기를 맡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1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한 66세 김덕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향기 주머니를 쓰셔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자세히 여쭤보니 저녁 늦게까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시고 잠자기 직전에 꼭 과일 한 접시를 드시더군요. 그 두 가지만 딱 끊고 향기 주머니를 다시 사용하시니 그제야 잠이 온다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방을 너무 덥지 않게 서늘하게 유지하고 저녁 늦게는 커피나 술을 피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것. 이 기본적인 습관을 지키면서 천연 수면제를 사용해야 그 효과가 비로소 만개하는 겁니다. 덕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영철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은 나쁜 습관 5가지를 모두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쌀겨와 라벤더를 섞은 향기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고 주무셨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박영철 어르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5시간을 통째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10년 만이다 라며 아내분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트로에서 약속드렸던 제약회사는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 병원비는 수백만 원 아껴주는 저 김정수가 10년 동안 먹던 수면제를 끊게 만든 쌀 한 줌으로 5분 만에 잠드는 그 특급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쌀겨를 살짝 볶아서 쓰는 겁니다. 그냥 쌀겨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쌀개의 효과를 10배, 20배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마른 프라이팬을 준비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요. 쌀겨를 밥숟가락으로 2-3숟가락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불에 딱 1분에서 2분만 볶아보세요. 절대 태우시면 안 됩니다.
살짝 볶다 보면 아주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할 겁니다. 그냥 쌀교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아주 진하고 구수한 향기입니다. 열을 가하면 쌀교 속에 숨어있던 좋은 향기 성분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불에서 내린 뒤에 바로 식기 전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 면주머니에 담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하고 고소한 주머니를 베개 밑이나 목 뒤에 두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 고소하고 따뜻한 기운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와 뇌를 즉각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몸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아마 5분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독했던 10년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저만의 특급 비법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해보십시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밤에 마시는 따뜻한 우유, 오후 3시 넘는 낮잠, 침대에서 텔레비전 보기, 밤 9시 넘는 운동, 새벽에 깨서 물 마시기. 이 5가지는 내 잠을 훔쳐가는 독이니 오늘 밤 당장 끊으십시오. 둘째, 돈 안 드는 보물, 라벤더, 쌀겨, 솔잎, 계피, 쑥과 대추. 이 5가지 천연 수면제를 주머니에 담아 베개 밑에 꼭 넣어두십시오. 셋째, 이 보물들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 정확한 양을 지키고 나만의 습관과 함께 사용하고 안전하게 면주머니에 담아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튼튼한 바탕 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급 비법. 쌀겨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살짝 볶아서 따뜻할 때 쓰시면 그 효과가 10배, 20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단순히 잠을 재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뇌와 몸, 그리고 지친 마음까지 함께 지켜드리는 진정한 건강 처방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낮에는 활기차게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깊은 잠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향기 주머니 단 하나만이라도 만들어서 머리맡에 두어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상쾌해지는 변화, 한 달 뒤에는 분명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정보가 꼭 필요한 내 가족, 내 친구가 떠오르시거든 망설이지 말고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냥 보내지 마시고 꼭 전화를 하셔서 당신 건강구하라고 보낸다.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자.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누르시는 그 공유 버튼 하나가 수면제에 의존하던 한 사람의 인생과 건강을 구하는 가장 선한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내 병원비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을 아껴줄 귀한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밤 편안한 잠을 나에게 선물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짐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꾸준히 실천할 힘을 드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를 주는 따뜻한 응원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린 정보는 건강을 위한 교육 자료입니다.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약속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깊고 편안한 잠이 함께하는 삶,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